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일상 중 하루였던 그날. 갑자기 도착한 문자 메시지.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녁 먹고 7시 좀 넘은 시간쯤에 갑자기 뱅크에서 문자가 왔어요. 제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는 문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평소에 의심이 많아서 그 뱅크에서 왔던 문자조차도 저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고도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안 했고요. 자주 이용하지 않아 입출금 알림도 꺼놓았던 계좌. 계좌가 신고당했다는 문자도 가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뭔가 찝찝해서 뱅크 어플에 들어가 봤는데 이체 가능 금액이 0원으로 뜨고 거래 내역에 15만 원이 입금된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계좌는 누가 저한테 입금할 계좌가 아니거든요. 입금될 이유가 없는데 왜 입금됐지 싶어서 제가 바로 뱅크에 전화를 했고요. 내 계좌가 갑자기 정지됐다고 문자가 날라와서요. 지금 이 들어오신 해당 자금이 네.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으로 확인되어서 고객님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되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랑 상관없는 돈인데? 자금에 대해서 신고 접수한 피해자분에게 경찰서에 신고 접수해서 저희 쪽으로 따로 이제 서류 발송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고객님 명의 모든 금융계좌는 비대면 거래장에 등록될 예정이고요. 전부 다요? 네, 다른 은행도요? 네 맞습니다. 자동 이체 빠져나갈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 풀어야 된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되는데 최소 걸리는 시간이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거다. 기다려보자라는 마음이 컸어요. 아니 어떻게 15만 원 가지고 계좌가 전체가 다 묶여? 그런 생각이었는데 다음 날 됐는데 주식 거래 계좌까지 다 묶여버린 거예요. 단 하룻밤 사이에 지연 씨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불가능해졌고 그녀는 졸제 금융 사기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하자 저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시고 제가 좀 많이 철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휴대폰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집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계좌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꿔요. 저는 진짜 조심한다고 조심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대뜸 입금을 해버리면.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그 H94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검색을 막 했더니 저랑 비슷한 사례가 딱 나오더라고요. 입금이 15만이 됐고 똑같은 H94로 입금이 됐고 누군가가 여러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돈을 보낸 듯한 정황들. H94로 입금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네. 2시에 입금을 받았는데 지금 받으신 거예요? 네, 돈을 제작진은 급히 은행 앞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범죄에 연루된 돈이 제 이익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다. 그 통장은 원래 제 월급 통장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그 사람이 지금 그냥 지급 정지를 한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으로 그러면 통장을 새로 만들기는 어려워. 그게 한 번 걸리면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아예 통장을 못 만들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피해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 피해 사실이 진짜로 있는 정도밖에 확인된 게 없으니까. 결국 모든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 태영 씨. 그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보고 있는데 입금이 갑자기 되더라고요. 15만 원.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후 가장 먼저 은행에 문의를 했다는데요. 알 수 없는 곳에서 돈이 들어와서 제가 이거를 반환 요청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니까 제 이제 주거래 은행에서는 어디에서 입금이 들어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중개 좀 해달라고 반환 요청을. 연락은 해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연락을 안 받으면 본인들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은행의 안내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고 송금한 사람이 신고를 취소하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인터뷰 도중 그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네. 15만 입금하신 거 저희가 연락이 안 되니까 은행 측에서 취소 요청을 원합니다. 연락이 아예 안 되니까. 그럼 뭐 일부러 받는 건지도 안 받는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냥. 네네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태영 씨는 은행에서 알려준 박영배 씨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입금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짜 당했으면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냥 사기를 치기 위해서. 박영배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누구요?
씨예요? 예예. 왜 은행에 전화를 안 받습니까? 전화를 안 받다고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예. 내가 지금 저 은행을 돌고 정결승에 갔다가 이 폰 바이러스 다 지우고 지금 막 집에 지금 막 돌아서 있네요 지금. 그러면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그렇지.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취재 중 H94에 관해 알고 있다는 제보자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H94에게 송금을 받았던 피해자라는데요. 통장 협박이라고 입금을 하고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받는 뭐 이런 돈이 들어왔다고 자기네가 소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걸 노리고 돈을 입금하고 계좌가 묶이면 이제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한 2개월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진짜 얘네는 무조건 잡아야겠다. 내 직접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텔레그램 이방저방 막 뒤져서 찾은 거죠. H2942 뭐 이렇게만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텔레를 앞에 붙이거나 아니면 텔 H2942 이렇게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H942가 활동하는 아이디겠구나라고 아는 거죠. 알 수 없는 암호 같았던 H942. 그건 바로 한 메신저 속 아이디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흔적을 남긴 것인데요. 그는 대체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었던 걸까? 요즘에는 오픈뱅킹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해킹한 휴대폰으로 오픈뱅킹을 신청해서 계좌를 통합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체가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거. 이 화면 자체가 그거예요. 해킹한 휴대폰이에요. 계좌 송금 마이너스 15만 원 해가지고 밑에 받는 분 통장 표시에 QBD33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통장 협박범이 지급 정지를 시키고 싶은 계좌를 보이스피싱범에게 알려주면 보이스피싱범은 자신이 해킹한 계좌에서 통장 협박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돈을 송금받은 피해자가 입금 내역에 있는 아이디를 보고 통장 협박범에게 연락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 협박범과 보이스피싱범이 말하자면 협력을 하는 거네요. 공모를 하는 거죠. 네. 이때 해킹을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받은 통장으로 협박을 당한 피해자를 범인이라 생각해 신고하면 통장 협박을 당한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가 피해자를 신고한 상황. 전문가도 처음 보는 수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는요 심각해요. 이전 단계 보이스피싱은 나는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으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범죄 같은 경우는 내가 계좌번호를 알려준다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통념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단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100%라는 거죠. 처음 제보했던 지연 씨도 그에게 대화를 시도해봤다는데요. 텔레그램으로 처음에 연락했을 때 저한테 본인 인증을 해야 된대요. 주민등록증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적힌 부분만 저한테 찍어서 보내달래요. 본인 인증 안 되면 차단한다고 그러더니 저한테 막 115만 원을 요구했고 저는 언제까지 계좌가 묶여 있어야 돼요? 했더니 네가 나한테 돈 줄 때까지.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막 희롱도 하고 막 조롱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얼굴 이쁘냐고 셀카 보내거라. 얼굴 이쁘면 풀어줄게. 다른 친구들이 그 사람한테 톡을 걸어서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남자였거든요. 근데 저를 가지고 성희롱 발언도 막 안 그래도 계좌도 막혔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해자한테 조롱도 받고 하니까 진짜 멘탈이 완전 부서졌죠. 그래서 밤에 자다가 막 과호흡 와가지고 숨도 막 넘어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범인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통장 협박을 하는 거라 말했다는데요.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 일상 속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계좌 지급 정지를 당했다는 권소영 씨. 7월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들고 있는 상품권이 좀 많거든요. 그거를 에다가 이렇게 한 4개만 일단 올려서 팔았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살 거긴 한데 잠시만 지금 운전 중이라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 좀 그런 사유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녀는 구매자에게 송금을 받았고 문제없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 이제 그 사람이 그래도 쿨거래였다고 생각해서 결정까지 좀 남겨주고 후기도 남겨주고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제 계좌 지급 정지가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수월하게 끝났다 생각했던 거래. 사실은 구매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인 범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은행의 도움으로 해결됐지만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뱅크를 이용해 보려고 하니까 거래가 거절되니까 비대면 거래할 때 지장은 없지만은 이 계좌가 한 번 대포 통장 명의 등록이나 그런 게 한 번 됐었다라는 기록은 남아 있는 거죠. 설명하기가 너무 이상하죠. 뭐 내가 사기를 친 건 아닌데 이제 뭐 사기 계좌가 돼서 그걸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참 좀 그렇죠. 계좌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이 일을 해요. 네. 통장 입금이나 이제 계좌이체 이런 걸 받거든요. 초기에는 진짜 2주에 한 번 그럴 때도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그럴 때도 있었고 좀 심했어요. 모르는 돈 들어오면은 네. 진짜 스트레스 받고 그냥 무작정적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거는 과연 그들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그게 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15만 원을 쏘는 것만으로도 예컨대 우리가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를 30개를 들였다. 그럼 거기에서 다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한 10%만 나와도 3개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장사가 되는 거고. 계속해서 아이디를 바꿔가며 활동하고 있다는 H942. B942로 바뀌었네요. 제작진이 그에게 직접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대화를 걸자 지급정지 해제를 원하는지 의뢰를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시간 안에 계좌를 정지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화탐사대 제작진임을 밝히자 방삭됐다. 바로 대화창을 삭제하고 달아나 버리는데요. 의지와 상관없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그 선의의 명의인이 이런 악용 사례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것까지 법이 예상하고 만들어지진 않아서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르는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으로 입금된 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금융사기 대응팀을 통해서 신고인과의 중개 자금 반환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통장 협박 수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사실상 이런 통장 협박 수법이 비단 최근에 막 일어난 것은 아니고 17년, 18년도에도 이런 통장 협박, 특히 그건 불법 도박이 좀 연관돼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이 많이 좀 최근 늘어나고 있어서 좀 예의주시하고 좀 강도 높게 좀 수사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을 한 22명 또 검거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범죄 조직을 좀 더 특정해서 수사하고 단속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